1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항건설이나 도로 확장, 또 신도시 조성과 같은 여러 가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는 지주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 가져왔습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 절차와 보상금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얘기 듣다가 뭔가 강제, 그렇죠. 이런 말 좀 답답하고 왠지 무서운 장면들 무섭죠. 떠올라요. 드라마에서 예, 맞아요. 보면 막 강제로 나가 뭐 이런 거 같은. 강제, 네. 네, 어떤 경우에 주로 이 토지 강제 수용 이슈가 발생을 하나요? 네. 이 법상 공익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 공익사업으로는 서두에 소개해 주신 공항이나 도로를 만들거나 혹은 있던 도로를 확장하거나 철도를 만들거나 주차장 청사 만들거나 혹은 뭐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사업 아니 뭐 하천을 정비한다. 그래도 땅이 필요하고요. 네네. 재개발 사업도 공익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 사업이 진행이 되면 토지 강제 수용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죠. 강제로 토지 잠깐만요. 소유권 재개발도 네. 그게 들어가요? 네, 재개발도 공익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아, 재건축은 민간 사업인 것에 비해 재개발은 공익 사업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헷갈렸습니다. 다르군요. 재개발과 재건축.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공익 사업이 강제로 발생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넘겨야 하니까 보상금을 얼마를 받을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상금 산정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4단계입니다. 네. 협의 보상,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 네. 이 4단계를 오늘 공부해 좋았는데 보겠습니다. 갑자기 재결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예. 일단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협의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협의라는 표현을 보면 이제 이게 표현만 보면 그렇죠. 협상이 가능한가? 네,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부동산 사고 팔면 서로 협상하잖아요. 예. 우리 서로 이 부동산 얼마면은 사겠다, 얼마 이하로는 못 판다 이런 가격 협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보상이라 그러면 마치 어떤 부분을 토지 소유자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협의 보상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그 보상액에 내가 팔까 말까 그 의사 결정하는 부분뿐입니다. 아, 가격 그건 아니고요. 가격에 대한 협의는 안 되고요. 네, 좋은 지적이시죠. 네. 사업 시행자가 협의보상금이 1억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에 파시겠어요? 라고 하는 요청을 협의 요청서라는 것으로 서면으로 하고 그 금액에 소유자가 그래 오케이 팔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고 아하. 아니다? 그럼 강제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아,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너무 무서운데. 싫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싫다고 하면 강제 수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라 사실 싫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네요. 네. 당해보면 참 무서운 게 이 공익사업 절차라서요. 그렇군요. 예. 그 협의 보상 절차에 특징이 있다고 네네. 하던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내 보상금을 산정해줄 감정평가사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감정평가해줄 사람을 스스로 네.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보상 절차 전반에 걸쳐서 딱 한 번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 추천 제도가 딱 있습니다. 한 번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모든 절차에서 한 번. 우리가 이제 4단계 중에 지금 협의 보상 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 수용, 이의 재결 그리고 소송 이 4단계 중에 딱 한 번. 네. 첫 번째 판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최대한 그렇군요. 이렇게 협의가 네. 또 잘 되면 좋으니까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사업 시행자가 한 명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한 명 추천하고 또 이 토지 소유자가 한 명 추천해서 3명의 감정평가사가 각각 금액을 산정할 거 아닙니까? 이것에 이제 산술평균가액이 최종 보상금으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평가사가 100원, B 평가사가 104원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상금이 평균가액인 네, 102원으로 102원.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토지 소유자 추천 평가사가 108원이야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산술 평균액이 102원에서 104원으로 올라가게 되죠. 네. 보상금 자체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 한 500원. 그건 안 돼요?
그 법에서 최저가액과 최고가액이 110%를 초과하는 평가는 또 안 무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은 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높은 금액을 하는 게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할 것이니까요. 또 주민 추천 평가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보상 절차에 뭔가 좀 뭐가 하자가 있다든지 뭐 좀 불합리한 게 있다 그럼 그거 찝어내고 보상 어떤 대상물 중에 누락된 게 있다 그럼 그거 찾아내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서 추천할 수 있다면 추천하는 것이 좋죠. 아, 그러면 몇 단계에서 추천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4단계가 있는데. 4단계 중에 이 협의 보상 단계에서만 추천을 할 수 있고 또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은 사람을 추천하면은 이 보수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보수를 사업 시행자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래야죠. 그렇죠. 네. 그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2가지가 있는데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야 하고 또 보상 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 2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체 보상 대상 토지가 100평이고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50평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51명 과반 이상 51명 이상이 동의해서 한 사람의 감정인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보상 계획 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건을 갖춰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한데 요건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거든요. 까다롭죠. 현실에서 어떤가요? 이게 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게 쉬운 편이 아니죠? 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이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내 토지만 나 혼자만 수용된다 그러면 나만 추천하면 되니까 요건 갖추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공익사업의 피수용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도 이르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의를 하려면 사실 서로 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연락처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것도 또 기한도 있잖아요. 그쵸. 30일이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상의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요새는 이제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는 고사하고 토지 소유자가 누가 서로 이름이라든지 주소나 이런 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대신 주택이나 상가가 이렇게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 추천 제도가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옆집 문 두들겨서 하기도 하고 동네에 현수막 붙여서 어디로 연락해라 해서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게 잘 되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어떤 지방의 도로가 뚫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임야 산 같은 것을 이제 수용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땅만 그러니까 맨 땅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생업에 종사하고 혹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를 이 찾기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어떤 사업에 편입되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돼서는 안 될 것이니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협의 보상액을 이제 어쨌든 내가 수용을 했다고 치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팔았는데 그래서 그 금액에 팔았는데 내가 혹시 너무 저가로 팔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후회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혹시 협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와서 이의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아닐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협의 보상금을 이제 이미 내가 받고 등기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절차가 종료가 돼버려요. 협의 보상의 그 법적 성질을 사법상 매매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사인들 간에 서로 그냥 부동산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고 내가 등기까지 다 넘겼다. 근데 억울해.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어. 이게 가능하냐? 거기서 모든 그 보상에 대한 절차가 종료되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금을 받으면 모든 강제 수용 절차가 끝이 나니까 이거를 내가 받고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협의 보상금이 너무 낮아서 협의 안 했다면 이제 두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수용 재결이라고 하셨는데 이 단계는 어떤 걸 예상하면 되나요? 수용 재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강제 수용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때는 내가 보상금에 이의가 있던 말던 팔고 싶던 말던 강제로 아 그래요? 네 강제로 예. 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린다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보상금의 산정 기준 일자도 이 수용 재결일 날짜로 딱 고정이 돼 버리는데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내가 보상금에 이의 신청 할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점이 뭐 내가 10년을 싸운다 그래도 오늘이 수용 재결 그 감정 평가하는 그 기준일이라면 이 날짜로 고정이 돼 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점인데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이 적법한 재결 신청이 있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이 평가를 의뢰하고 그런 보상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금액 받고 이제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데. 협의 보상 단계에서는 소유권 이전 안 되잖아요. 내가 안 받으면 이 수용 재결 단계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면 보상금 공탁하면 소유권이 그냥 강제로 그렇군요. 이전이 됩니다. 네. 네. 그 세 번째 단계는 이의 유보하고 보상금 받은 후에 진행되는 네네. 이의 재결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러면 두 번째 수용 재결과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의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것도 이제 2명의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의뢰하면서 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보상평가가 수용 재결이가 동일한 날짜를 기준해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 재결이 있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를 거 아닙니까? 뭐 몇 개월 흐를 텐데 그래도 이제 과거로 회귀해서 그 수용 재결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용 재결과 똑같은 날짜로 똑같은 부동산을 평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그럴 수 경우도 있겠네요. 왕왕 예. 발생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보상금이 더 낮게 나온다. 이러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네. 이거 내가 그러면 수령했던 공탁금을 이렇게 토해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 이의 신청을 한 사람한테 불리하게 하는 결정은 못 한다라는 그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불리한 재결 금지의 원칙이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보상금이 혹시 이의 재결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떨어진 금액으로 내가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죠. 네. 마지막 단계는 행정소송이고 자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오늘은 공익사업 토지 강제 수용과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각 단계별 특징, 유의사항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절기상 청명인데요. 말 그대로 날씨가 좋은 날인데 흐린 곳도 있고요. 남부 지역에는 비가 더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기분만큼은 청명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미진님이 오늘도 감사하고 다들 행복하세요. 또 유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님이 박 대표님 출연하는 날은 귀 쫑긋하고 느낌표 딱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